Story Narai, The Art of Storytelling, Heartwarming Audiobooks. 스토리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성을 담은 오디오북. 오늘은 알퐁스 도데의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작은 프랑스 마을, 오래된 비밀이 숨겨진 이야기. 지금 책을 펼쳐볼까요?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 함께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려고 가끔 나를 찾아오는 프랑스 마마이. 그는 늙은 피리 연주자입니다. 며칠 전 그는 나의 방앗간에서 20년 전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프랑스 마마이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들은 이야기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아주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향긋한 포도주가 담긴 술통을 앞에 놓고 앉아서 피리 부는 연주자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보게, 옛날에 우리 마을은 지금처럼 황량한 곳이 아니었다네. 그때는 밀가루 거래가 번성해서 농부들이 사방백리 근처에서 밀을 갈기 위해 이곳으로 오곤 했지. 마을 어느 쪽을 바라보아도 방앗간이 보일 정도였어.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북풍에 돌아가는 풍차 날개와 언덕, 비탈길 위 밀가루 자루를 싣고 다니는 당나귀들의 긴 행렬을 곧잘 볼 수 있었지. 참 즐거운 일이었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꼭대기에서 들리는 채찍 소리와 풍차 날개 소리, 그리고 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일말일세. 사람들은 일요일이 되면 삼삼오오 모여서 방앗간으로 놀러 갔다네. 그러면 방앗간 주인들은 사람들에게 백포도주를 한 잔씩 돌렸지. 방앗간 주인의 아내들은 레이스 달린 쇼를 두르거나 금으로 만든 십자가로 치장하기도 했어. 마치 그 모습은 여왕과도 같았다네. 나는 방앗간에 갈 때마다 항상 피리를 들고 갔고,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파랑도를 추곤 했지. 이해할 수 있겠나? 그때 마을의 방앗간들은 마을의 재산이자 우리의 행복이었네. 그런데 불행한 일이지. 파리에서 온 몇몇 프랑스인들이 타라스콘 거리에 증기 재분기를 설치하려고 했다네. 소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새로 생긴 근사한 재분소로 밀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 사람들이 재분소에 맞서기는 했지. 하지만 방앗간이 증기 기관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 이제 더 이상 작은 당나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 여왕처럼 보였던 방앗간 주인의 아내들은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팔았다네. 심지어 이제는 백포도주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도 없었어. 풍차 날개는 세게 부는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았다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날 관리들이 폐허가 된 방앗간을 모두 부수고 말았어. 그리고 방앗간이 있던 곳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어버렸지 뭔가. 하지만 그때 한 방앗간만은 증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재분소에 맞서 꿋꿋하게 풍차를 돌렸다네. 바로 코르니유 영감의 방앗간이었네. 그렇다네. 나는 지금 이 밤에 이렇게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코르니유 영감의 방앗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세. 코르니유 영감은 장장 60년 동안 방앗간 일을 해왔어. 그는 그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네. 그래서 코르니유 영감은 마을에 재분소가 들어서자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알렸어. 그는 일주일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을 구했어. 그러고는 증기 재분소에서 만든 밀가루는 곧 프로방스 전체를 독살할 것이라고 외치고 다녔다네. 여보게들, 저놈들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게. 영감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놈들은 증기를 이용해 빵을 만들어. 그것은 저 악당 같은 놈들이 만든 악마의 발명품이야. 내가 이용하는 북서풍과 북풍은 바로 하느님의 순결이지. 코르니유 영감은 방앗간과 풍차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 하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네. 더욱 화가 난 영감은 자신의 방앗간에 틀어박혀 혼자 지냈지. 영감은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 비베트와도 함께 살지 않았다네. 손녀딸은 그때 겨우 15살이었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피부치라고는 할아버지밖에 없었는데도 말일세. 비베트는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지.
그래서 농장의 추수를 거들고 누에를 치고 올리브 열매를 따야 했어. 사실 비베트의 할아버지는 어린 손녀를 지극히 사랑했다네. 농장에서 일하는 손녀를 보기 위해 뜨겁게 태양이 내리는 날에도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영감은 손녀와 함께 있을 때는 몇 시간 동안이나 손녀를 바라보았다네. 사람들은 늙은 방앗간 주인 영감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손녀와 같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또 손녀가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 그 나이대에 겪지 않아도 될 온갖 비참한 일을 겪는데도 가만히 있는다고 나쁘게 생각했지. 체면을 중시하던 코르니우 영감이 구멍난 모자를 쓴 채 낡은 허리띠에 맨발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것도 민망하게 생각했지. 사실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오는 그의 보잘것없는 행색을 보고 꽤나 수치스러워했네. 코르니우 영감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인지 우리와 같은 의자에 앉을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더군. 그때부터 그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모여 있는 뒤쪽에 가서 앉았다네.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한 가지 있었어. 아무도 영감의 방앗간으로 곡식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풍차는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 말이야. 게다가 저녁 되면 밀가루 자루를 실은 당나귀를 앞세우고 오솔길을 걸어가는 영감을 보기도 했다네. 코르니우 영감님, 안녕하세요. 영감과 마주친 농부들은 큰 소리로 인사했지. 방앗간이 아직도 돌아가는 모양이네요. 내 방앗간의 풍차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네. 영감은 매우 유쾌하게 대답했어.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야. 일거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하지만 많은 일감을 도대체 어디서 얻어오냐고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면 영감은 엄숙한 말투로 대답했지. 떠들어서는 안 되네. 난 지금 수출 쪽 일을 하고 있어. 어느 누구도 더 이상은 알아낼 수 없었지. 만약 어떤 용감한 사람이 방앗간 안을 훔쳐볼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말일세. 손녀인 비베트조차 방앗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네. 코르니우 영감의 방앗간 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커다란 풍차 날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네. 영감의 당나귀는 한가롭게 풀을 뜯고 야윈 고양이도 창틀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지. 고양이는 가끔 심술궂은 표정을 짓기도 했어.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다가왔다네. 사람들은 영감의 방앗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빴어. 사람들은 방앗간 안에 밀가루 푸대보다 더 많은 돈자루가 있을 거라는 등 제멋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네. 그리고 모든 것은 곧 밝혀졌지. 어느 날 내가 부는 피리 소리에 맞춰 마을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였네. 나는 그때 내 큰아들과 영감의 손녀 비베트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싫지 않았어. 어쨌든 코르니우 집안은 명문이었으니까. 더군다나 예쁘고 어린 비베트가 집 안에서 귀엽게 종종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즐거웠다네. 나는 두 아이가 자주 만나 혹시라도 사고라도 칠까봐 이를 당장 매듭지어야겠다고 결심했지. 나는 영감의 집으로 갔어. 아, 자네도 봤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 늙은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는가? 문도 열어주지 않아서 조그만 열쇠 구멍을 사이로 내가 왜 이곳까지 올라왔는지 설명해야 했다네. 내 머리 위 창틀에서는 고양이가 악마처럼 숨을 핥닥거리고 있었지. 코르니우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네. 영감은 나더러 돌아가서 필이나 불라고 말했어. 여기엔 왜 왔느냐? 그렇게 아들 혼사가 급하면 재분소 여자들한테나 가봐라 하면서 아주 고함을 지르더군.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지. 하지만 나는 분별력 있는 사람일세. 매우 화가 났지만 그런 바보 같은 늙은이는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네. 그리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 아이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네. 직접 방앗간으로 가서 영감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아, 나는 아이들의 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 내 허락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밖으로 뛰어나갔네.
아이들이 방앗간에 도착했을 때 코르니우 영감은 마침 외출 중이었지.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영감이 밖에 사다리를 놔두고 외출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창문을 통해 안을 내다보려고 했어. 아이들은 방앗간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창문을 통해 들어간 아이들은 더욱 의문을 가졌다네. 밀가루 푸대는 어디에도 없었고 밀알 한 톨도 보이지 않았다네. 벽 구석구석이나 거미줄에도 밀가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지. 심지어 밀을 갈 때 풍기는 향긋한 냄새도 없었어. 맷돌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네. 그 위에서 비쩍 야윈 고양이가 잠을 자고 있었어. 황량하기는 아래층도 마찬가지였네. 정리가 안 된 흐트러진 침대, 누더기 옷 몇 벌, 계단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빵 한 조각. 그런데 구석에 서너 개 정도의 자루가 열린 채 놓여 있었어. 그 자루 안에는 깨진 회벽 조각과 다른 방앗간에서 가져온 잡동사니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네. 아, 그 자루 안의 것들이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이었어. 영감은 방앗간에서 계속 밀을 갈아 밀가루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려고 밤마다 회벽 조각, 벽돌, 폐기물들을 오솔길을 오르내리며 날랐던 거야. 아, 불쌍한 영감. 하지만 코르니우 영감의 방앗간은 이미 오래전에 손님을 재분소에 뺏겨버렸지. 풍차는 계속 돌았지만 그의 맷돌은 아무것도 갈지 않았던 거야.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이 나에게 돌아왔다네. 그러고는 자신들의 눈으로 본 내용을 나에게 알려줬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을 말해주었다네. 우리는 밀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영감에게 가져다 주자고 의견을 모았다네. 우리는 진짜 밀을 실은 당나귀들과 함께 영감의 방앗간에 도착했네. 그런데 방앗간 문이 열려 있지 뭔가. 방앗간 안을 들여다보니 코르니우 영감이 주저앉은 채 손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네. 영감은 자신의 슬픈 비밀이 파헤쳐진 사실을 알아버린 거야. 아, 이런 불쌍한 꼴이라니. 그는 이렇게 말했어.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 수치스러운 일이야. 너도 이제 끝이구나. 그러고는 방앗간과 풍차에게 말을 걸면서 흐느꼈네. 바로 그때 당나귀들이 방앗간에 도착했다네. 우리는 모두 영감에게 목청껏 소리를 질렀지. 영감님, 여기, 방앗간, 이봐요, 코르니우 씨. 우리는 영감님을 소리쳐 부르고는 방앗간 문 앞에 자루를 쌓아 올렸네. 바닥에는 황금빛이 도는 미랄이 흘러넘쳤지. 눈을 휘둥그레뜬 코르니우 영감은 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네. 영감은 미랄을 한 움큼 움켜쥐고 우는 것도 아닌 웃는 것도 아닌 채 말했어. 오, 하느님, 밀이에요. 여보게들, 이게 진짜 밀인가? 그러고는 우리를 향해 말했지. 아, 난 자네들이 조만간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네. 저 재분소 놈들은 저 증기로 빵을 만드는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이야. 승리감에 들뜬 우리는 영감을 어깨에 태우고 마을 중심까지 가고 싶어 했어. 아니야, 여보게들. 난 내 방앗간에게 먹을 걸 좀 줘야겠어. 지금 당장 말일세. 그렇지 않나? 너무 오랫동안 저놈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영감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루를 열었다네. 영감은 밀을 갈아 고운 밀가루들을 천장까지 날려보내는 동안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본 우리는 눈물을 글썽였지. 우리는 그날 이후로 코르니우 영감의 방앗간에 일감이 떨어지지 않게 했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코르니우 영감이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우리 마을 풍차 방앗간의 역사도 끝나버렸다네. 영원히 말일세. 코르니우 영감이 떠난 뒤 그 뒤를 아무도 잊지 않았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게 마련이니까. 롱강의 나룻배와 꽃장식이 달린 코트가 유행이 지난 것처럼 영감의 풍차 방앗간도 시간 속으로 흘러간 거지. 이 이야기는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전통과
이에 대한 인간의 애착을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하죠.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여운을 남겼을까요? 스토리나래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